중국을 향해 강도 높은 무역 공격을 전개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상장 폐지를 추가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 추진한 중국 군부와 연계된 기업의 상장 폐지나 회계감사 기준 강화를 통한 자발적인 상장 폐지 유도보다도 범위가 훨씬 넓어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관련 이야기가 현실성 있는 전망으로 급부상하게 된 것은 이달 9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언론 인터뷰가 계기가 됐습니다. 그는 중국 기업의 미국 상장 폐지 가능성을 묻는 말에 모든 게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4%로 인상한 것에 대해 중국이 보복 관세로 응수하자 중국에 대한 추가 제재 수단으로 상장 폐지가 적극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한 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택할 수 있는 상장 폐지 선택지는 다양하지만 당장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이른바 VIE로 불리는 변동지 분사업체 구조의 활용 금지입니다. VIE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 상장을 위해 활용하는 장치로 올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이 VIE 구조에 대한 검토를 재무부와 법무부에 지시한 상태입니다. 일찍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VIE에 대해 투자자에게 잠재적 위험이라고 한 만큼 최종적으로 VIE 구조 금지 결정이 내려져 관련 기업들의 퇴출 절차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VIE는 중국 본토의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설계된 규제 회피 장치입니다. 중국 기업이 케이맨 제도나 버진 아일랜드 같은 역외 지역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 지주사가 중국 본토 기업과 계약 관계를 맺는 데서 성립됩니다. 미국 투자자는 역외 지주사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중국 본토 기업의 경제적 이익에 접근할 수 있지만 실질적 소유권은 갖지 않습니다. 중국 당국의 관련 규제 변경 등이 있을 경우 미국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를 보호할 법적 수단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자들이 셀컴퍼니라는 사실을 모를 수 있고 분쟁 발생 시 중국 법률과 권한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2021년 관련 구조를 활용한 기업의 상장 및 주식 발행의 승인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상장을 허용하되 고강도의 규제 요건을 적용 중입니다. 지배구조부터 자금 이동, 또 중국 정부의 개입 가능성과 관련된 위험을 투자 설명서의 첫 장부터 명확히 하고 복잡한 현금 흐름과 계약 관계를 도식화해 제시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VIE 구조를 금지할 경우 상장 폐지 대상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 대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에 따르면 3월 7일 기준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 수는 286곳으로 당시 시총은 1조 1000억 달러입니다. 이 가운데 VIE 구조를 활용하는 중국 기업의 수는 159곳입니다. 기업 수로는 56% 정도이나 시총으로 따지면 1조 달러가 돼 전체의 91%를 차지합니다. 물론 즉시 상장 폐지보다는 일정한 전환 기간이 주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군부 연계 기업으로 지목돼 폐지된 중국 3대 통신사의 미국 시총이 약 31억 달러 미만이었고 회계감사 기준 강화에 의해 자발적으로 상장 폐지한 기업의 미국 시총이 전략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평가가 나올 정도로 미미했음을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인 셈입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286곳에 대해 전면 상장 폐지를 명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VIE 금지 결정이 내려지면 알리바바그룹, 핀듀오디오 홀딩스, 징둥닷컴, 빌리빌리, 니오, 리오토, 샤오펑,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네시즈, 아이치 등이 퇴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셈입니다.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어 관련 ADR을 홍콩 주식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홍콩은 미국보다 시장 유동성이 여류에 있어 차후 자본 조달 비용이 크게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장 폐지가 공식화하면 주가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홍콩 증권거래소에 동시 상장된 기업은 보유 주식을 홍콩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홍콩 입고료 등 추가 수수료가 발생해 평가 손실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은 홍콩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관련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은 상장 폐지 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해야 하지만 매도 결정 시점에는 이미 주가가 크게 하락해 있을 가능성이 높아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VIE 구조를 활용해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 중 홍콩에 상장되지 않은 대표 기업으로는 핀듀오디오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철수한 뒤 홍콩으로의 전환 경로가 열려 있지 않아 월가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투자자 이탈과 유동성 위기에 가장 취약한 회사로 지목됩니다. JP모건의 조앤 청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미국 상장 폐지 결정에 따른 글로벌 주가 지수에서의 제외 조처로 약 110억 달러의 패시브 자금이 유출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중에서 94억 달러가 핀듀오디오에서 발생할 것으로 봤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기관 투자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알리바바의 취약성이 ADR 주가의 잠재 낙폭면에서 핀듀오디오보다 크다고 보기도 합니다. 벤진가에 따르면 알리바바 전체 주식의 26%를 미국 기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어 16%인 핀듀오디오보다도 미국 투자자의 의존도가 높다고 합니다. 알리바바 주식은 홍콩에도 상장돼 있지만 ADR 상장 폐지 결정이 현실화하면 더 많은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미국 기관 투자자로 인해 ADR 주가에 더 큰 하방 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알리바바 시총의 5%가 홍콩 상장 주식을 보유한 경험이 없는 미국 기관 투자자의 소유라는 점입니다. 핀듀오디오는 3%입니다. 관련 기관 투자자는 홍콩 주식 전환 체계의 경험이 부족해 상장 폐지 위험이 현실화하면 급매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알리바바의 지분 상당량, 즉 0.005% 이상을 보유한 미국 기관 투자자 수는 176곳으로 핀듀오디오 107곳보다 많습니다. 투자자 기반이 넓을수록 더 많은 시장 참여자가 동시에 반응하게 되므로 매도 물량이 단기간에 집중될 위험이 커집니다. 개별 종목뿐 아니라 투자자들이 애용하는 상장지수 펀드 역시 취약합니다. 벤진가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업종에 투자하는 크레인시어스 CSI 차이나 인터넷 ETF는 자산의 33%가 ADR에 있고 그중 절반은 홍콩에 상장돼 있지 않아 강제 상장 폐지 시나리오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이 ETF는 CSI 해외 중국 인터넷 지수를 추정합니다. 아이시어스의 MSCI 차이나 ETF와 같은 다른 펀드들은 MSCI가 산출하는 추정 주가 지수에서 가중치 변경이 이루어져 ADR 비중을 줄이고 홍콩 주식 비중을 늘렸다고 합니다. 이미 투자자 사이에서는 관련 위험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핀듀오디오의 주가는 21일 기준 최근 한 달 사이 낙폭이 25%입니다. 또 같은 기간 알리바바의 낙폭은 18%입니다. 크레인시어스 CSI 차이나 인터넷 ETF는 15%입니다. 또 골드만삭스가 2022년 8월에 제작한 ADR 상장 폐지 바로미터에 따르면 지난주 17일 관련 보고서 당시 중국 ADR 주가 상장 폐지 위험 확률이 66% 정도 반영된 상태라고 합니다. 상장 폐지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주가가 9%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